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그 지식인사이드 유튜브 채널에 나온 황성현 교수님 인터뷰입니다. 이분이 뭐 SK, 야후, 구글, 카카오, 이런 다양한 기업, 특히 글로벌 IT 쪽에서 HR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한국 기업 문화하고 실리콘밸리 문화, 이게 어떻게 다른지, 특히 그 인사관리나 승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대나무 천장. 왜 동양인들이 글로벌 기업 고위직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조직 문화나 커리어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면서 가장 먼저 딱 눈에 들어온 게 인사관리 방식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실리콘밸리에서 HR 역할이 꽤 다르다고 하던데 이게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황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핵심은 그거죠. 누가 진짜 결정하냐. 실리콘밸리 예를 들어 구글 같은 데서는요. 팀 리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자기 팀원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가, 성장, 심지어 나가는 것까지 거의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 매니저가요? 네. HR은 그냥 그걸 도와주는 역할, 약간 파트너 같은 거죠. 조력자. 특히 구글이 좀 인상적인 게 채용 단계에 어마어마하게 거의 90%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하잖아요. 90%요? 와. 네. 일단 최고 인재를 뽑는 데 집중하면 그 다음은 오히려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전통적으로 인사팀이 좀 더 힘이 세고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현업 리더랑 인사팀 사이에 좀 묘묘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매니저 역할이랑 책임감이 훨씬 크네요, 거기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렇게 유능한 동양인들이 왜 글로벌 기업에서는 저 위, 최고위층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그 대나무 천장이라는 말까지 쓰시던데 교수님이 구글에서 직접 연구도 하셨다고요? 결과가 어땠어요? 아, 네. 그 대나무 천장, 교수님이 직접 연구해서 밝힌 3가지 이유가 있는데 들어보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권위에 좀 순응하는 문화적 경향이라는 거예요. 건의 수능이요? 네. 인터뷰에서 그런 예시가 나오거든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게 내 개인적인 야망이나 나의 생각 이런 거보다는 조직이나 상사가 뭘 기대하는지 거기에 맞추려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맨 꼭대기 리더십은 때로는 기존 판을 좀 뒤엎어야 하는데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성실한 게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관계 형성 방식의 차이예요. 우리 문화에 물론 정의라는 게 좋은 거지만 이게 표현 방식도 좀 다르고 관계 맺는 폭이 좀 좁을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비슷한 배경 사람들하고만 깊게 지내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이게 서구 동료들 눈에는 저 사람 일은 진짜 잘하는데 뭔가 좀 차갑다. 혹은 심하면 내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위협적이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은 저도 좀 놀랐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데에서 스몰 토크 같은 거, 잘 못 끼는 거 이런 구체적인 예도 들었고요. 똑똑한데 내 편 아닐 수 있다니 좀 씁쓸한데요. 세 번째는 그럼 그 취약성, 이걸 드러내기 어려워한다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약간 약점 보이면 공격당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내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받기보다는 나 강해, 나 다 알아, 나 가진 거 많아. 이렇게 좀 포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서구 문화에서는 리더가 자기 약점도 솔직히 인정하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진짜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깊은 관계 만드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수평 문화 만든다고 직급 없애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아요. 교수님은 직급이 있냐 없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직급 다 없앴는데 회의 때 여전히 팀장님 혼자 얘기하면 그게 무슨 수평이냐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구글은 13단계인가? 엄청 세분화된 직급 체계가 있는데도 역할과 책임, R&R이라고 하죠. 그걸 명확하게 해서 수평적으로 소통한다고 해요. 심지어 직급을 없애버리면 동료끼리 막 너무 경쟁하거나 아니면 선배가 후배 좀 끌어주는 그런 사수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형식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핵심이다 이거군요. 일하는 방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회의 문화 차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아마존의 그 6대10 페이지 방식, 그거 되게 독특하던데요. 아, 네네. 그쵸. 구글 같은 경우는 리더가 회의를 주도하면서 자기 리더십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본대요. 그리고 발표 자료, 구글 슬라이드 같은 건 일부러 단순하게 만들어서 내용에 딱 집중하게 하고요. 네. 근데 아마존은 한술 더 떠서 회의 전에 6페이지짜리 엄청 상세한 보고서 있잖아요. 그걸 6페이지라고 부르던데 그걸 미리 다 읽어오게 하고 회의 시간에는 발표 없이 그냥 바로 질문 답변, 토론만 한다는 거예요. 완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막 PPT 예쁘게 꾸미고 이런 데 시간 안 쓰는 거예요. 와, 진짜 다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언급된 거 있었는데 예전에는 왜 소위 일 못하는 상사가 승진하기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네, 맞아요. 짧게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고도 성장기였고 환경 변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측 가능하고. 그러니까 개인 능력 차이가 회사 성과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냥 관리하기 편한 사람, 상사랑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하.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워낙 변화가 심하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점점 성과나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아, 오늘 황석영 교수님 경험이랑 통찰 들어보니까 한국 기업이랑 실리콘밸리 문화,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대나무 천장의 속사정이나 또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같은 거, 정말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조직의 본질이나 철학에 맞는 방식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참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구글이 좋다, 넷플릭스가 좋다 해서 그냥 그 제도만 똑같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왜 걔네가 그렇게 할까? 그 배경, 그 철학을 이해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상황, 우리 목표에 맞춰서 최적의 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내용 쭉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이 진짜 꿈꾸는 이런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속한 조직은 그 모습에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